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힐링 테라피 방송 헬로 닥터 캐스터 안시연입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이나 불안정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향해 우리는 곧잘 충고를 해주곤 합니다. 바로 허리 삐끗하지 않게 조심해 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허리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허리 디스크로 인해 밤낮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헬로 닥터를 주목해 주세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경종 원장님이 허리 디스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선 주제가 허리 디스크잖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반가운 주제인 것 같아요.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 허리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건 아마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걸까요? 네. 그럼 이 허리 디스크란 정확히 어떤 병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병을 알기 전에 디스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일단 사람의 척추는 작은 척추뼈 여러 개가 모여서 기둥을 이뤄서 사람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뼈들이 서로 만나서 부딪힐 경우 그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젤리 같은 물질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의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겠네요. 네, 그렇죠. 디스크는 중력을 받아 무게를 가해질 경우 약간 납작해져서 옆으로 볼록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힘을 받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그 옆으로 튀어나오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감싸고 있는 막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게 됩니다. 디스크가 돌출되는 경우 대개 후방 또는 후해방으로 돌출되는데 이때 곁을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돌출된 디스크는 척추 어느 부에나 생길 수가 있는데 목에 생기면 목 디스크, 등에 생기면 등 디스크, 허리에 생기면 허리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는 일종의 직업병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특히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병으로도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이나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에서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디스크가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의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 내부에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디스크의 탄력을 잃게 되는데 탄력을 잃은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돌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살 미만의 어린아이에서도 디스크가 발생하는 걸 봐서는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주위만 봐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청소년들이나 남녀노소 구별 없이 허리를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히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는 요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외상으로 인해 근육과 인대에 충격이 가해져 경직이 올 경우 급성 요추부 염좌라고 하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신경이 들어있는 척추관의 구멍이 좁아져 척추관을 통해 지나가는 신경다발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의 섬유륜이 찢어져 요통과 방사통을 일으키는 질환이므로 척추 디스크와는 달리 수액이 척추관 밖으로 터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MRI 찍거나 척추관 조영술이 필요합니다. 네,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허리 디스크는 다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제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디스크란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치료 방법들은 또 어떻게 되고 꼭 디스크는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는지요? 네, 아닙니다.
디스크의 경우 대부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보존적 치료입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물리치료나 근육치료, 신경치료 등이 있는데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아니면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실 그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가장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보존적 치료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이 수술로 가시는 건가요?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거나 감각 이상이나 운동 이상이 발생하신 분들,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 등 심근학적 증상이 있거나 심각하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환자의 경우 물리치료 등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중기 환자의 경우 IMS나 TPI 혹은 신경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물리치료라고 하면 그 덩치가 큰 남자 간호사분들이 허리를 꾹꾹 눌러주는 걸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 역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세심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도 세세하고 세분화된 환자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냉찜질의 경우에는 체내 온도를 떨어뜨려 대사를 늦추고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쳐서 온 환자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찜질은 긴장된 허리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열을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초음파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뜨거운 찜질과 초음파가 다른 점은 뜨거운 찜질은 피부 속 1cm 정도밖에 열을 전달시키지 못하는 것에 반해 초음파는 피부 아래 5cm까지 열을 전달하여 깊은 곳의 근육이나 인대, 관절 부위에 생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물리치료에는 레이저 치료도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근육에 열을 발생시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진정시켜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저주파 치료나 체외 충격파라든지 아니면 고주파 치료 등 여러 가지 물리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상 초기 환자들은 물리치료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된 중기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재적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중재적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IMS는 근육 내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의 일정한 부위에 바늘을 자입하여 신경 반사를 일으켜 문제가 일어난 신경에 정보 전달 시스템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IMS는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신경 반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과학화된 방법으로 환자는 IMS 이후 통증이 가라앉고 운동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치료법으로는 근본 원인이 되는 손상된 척추신경 분절을 찾아내어 척추신경 주위의 심부 근육에 바늘을 자입하여 자극을 주면 신경 전도의 정상화를 촉진하여 만성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TPI는 통증 유발점에 주사를 놓는 것인데 아통점 주사 요법이라고도 합니다. 통증 유발점은 근육이나 근막 속에 국소적인 손상이나 염증 발생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작은 압통증입니다. 손상이 장기화되는 경우 섬유화가 이루어지거나 딱딱한 띠 모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통증 물질을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다양한 시술법과 수술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사후 약 방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지만 허리 디스크는 특히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방법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보다는 무릎을 사용하고 최대한 몸에 물건을 밀착시켜 두는 것이 한 방법이겠습니다. 오래 서서 일할 때는 발 받침대를 아래에 두고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가 등받이에 닿도록 등에 기대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는 운전할 때 등받이를 약 100에서 120도로 유지해 척추가 무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허리를 약간 구부정하게 구부린 자세는 디스크 질환을 만드는 나쁜 자세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자는 것보단 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은데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며 무릎 아래 쿠션을 놓거나 얇은 이불을 말아서 끼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메모해 놓고 일상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장님의 허리 디스크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의 병원에서의 진료 모습과 치료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영상으로 보니까 아주 화면빨이 정말 잘 받으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도 이 허리 디스크가 많이 발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앉아있는 자세가 늘면서 젊은 사람들도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디스크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치료받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까지 호전되었고요. 다른 여러 환자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이고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장님 덕분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갑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옛말 중에 허리에 관련된 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허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허리를 소중히 다루고 싶어도 직업 때문에 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들고 굽히고 또 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헬로우 닥터에서 소개한 허리 디스크의 치료법도 귀 기울여 들으셨길 바라지만 그에 앞서 본인 스스로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헬로우 닥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헬로우 닥터였고요. 저는 캐스터 안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